네. 유심 보호 서비스 그러면 더 이상 소용 없는 거예요? 그래서 SK텔레콤도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대비하겠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 SK텔레콤 해킹에서 발견된 악성 코드는 우리가 BPF 도어 악성 코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BPF. 백도어라고 말하는 그런 거랑 비슷한 네. 건가요? 아, 소문으로. 근데 이 BPF 도어라고 하는 악성 코드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뭐 방화벽이라고 네.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네. 운영체제의 핵심적인 부분에 설치되게 돼 있고 해커는 최고 관리자의 권한까지도 획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 그 얘기는 그 회사 내부에 있는 모든 시스템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얘기는 곧 시스템에 접근해서 데이터까지도 전부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상황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훨씬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게 우리 계좌 은행 어플까지 만약에 손댈 수 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직접 타격이니까 쑥 다 빼간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잖아요. 큰일 나죠. 이거 걱정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때 당시 그런 뉴스 난 것도 기억납니다. 누가 뭐 5천만 원이 어쨌다 뭐 돈 털렸다 다 깜짝 놀라 그랬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그 사건은 네. 조사 결과 스미싱 문자에 당한 거다. 문자로 하는 게 그렇죠. 스미싱이죠. 누군가가 인터넷 주소가 담긴 스미싱 문자를 보냈고 그걸 이분이 클릭했더니 해킹 프로그램이 스마트폰에 설치된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으셨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문자도 조심해야 돼. 그런데 분명한 거는 이번 사건이 나니까 피싱 사기하는 범죄자들이 네. SK텔레콤 해킹을 가장해서 스미싱 문자들을 계속 보내고 계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가입자 식별번호가 네. 공지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피해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래요? 2차, 3차 피해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정부나 SK텔레콤은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자 메시지에 인터넷 주소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클릭을 하지 마시고 무시해 버리십시오. 이때도 있는데요. 뭔가 이거 동의하는 거 누를 때는 가끔 있죠. 저 잘못 누른 건가요? 눌렀어요? 혹시? 어제 바보, 눌러서 이거 눌렀는데 들어가서 모른다, 저렇게. 아니요, 저 진짜 일단은 그래서 헛똑똑이. 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관련해서는 네.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문자는 가지 않습니다. 진짜 눌렀는데.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잘 생각해보세요. 누리면 큰일 나는 거죠? 털릴 수도 있죠? 저 당했다. 가서 통장 찍어봐. 저 잠깐 녹화 중간에 잠깐 나가서 확인 좀 하고. 잠시만, 어, 5분만. 빨리 시간 좀 주세요. 하셔야 되는 약간 거. 불안해졌는데. URL 주소를 누르셨는데 프로그램 설치를 안 하셨다. 안 했습니다. 그러면 안 조금 했습니다. 마음을 네.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이번에 가장 또 충격적인 것 중에 하나가 3년 동안 이 몰랐다는 게 좀 놀랍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거를 모를 수가 있었을까요? 중간에 한번 점검 정도를 해보면 알 수 있고 그럴 텐데.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아. 대대적으로 점검을 하려면 그 서버를 전부 다 세워야 됩니다,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자정부터 안 돼요. 5시까지 아, 시스템 점검하느라 통신이 안 됩니다. 뭐 이러면 안 돼. 아이고 없이 못 사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난리 나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수조사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거 사전에 알아챌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분개하는 이유는 외국의 굉장히 공신력을 인정받는 유명한 보안 기업이 있습니다. 그 보안 기업이 한국의 통신사가 2차례에 걸쳐서 BPF 도어에 타겟이 된 적이 있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2024년 7월과 12월에 대한민국의 통신 관련 기업이 BPF 도어에 타겟이었던 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리. 이러니까 이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럼 진짜 이거 보니까 한국 통신업체가 공격을 당했다고 하는데도 점검조차 안 해봤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분노할 만하네요. 분노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할 때 또 2차 조사할 때까지도 3만 대 서버를 다 조사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했는데 네. 너희들은 뭐 했어? 그래. 조사해야죠. 그러면서 소홀한 거 아니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조사를 해야 되는데. 맞지. 우리가 명확하게 정보보호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지 않은데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래프가 하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실제로 공시된 자료를 보니까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정보보호 투자액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아니 SKT가 1위 기업인데 지금 투자액이 1위가 아니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가입자가 제일 많은 이동통신사로서 투자액이 1등을 못하고 2등이라는 것은 뭔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 7월하고 12월에 대상이 될 거라고 경고한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전에는 몰랐고 이번 사태 통해서 그 경고했는데 왜 몰랐어요?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것 말고도 SK텔레콤이 좀 소홀한 거 아니야? 이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는 하나 더 있습니다. 아, 그게 뭐냐면 해킹 사고를 인지를 하면 24시간 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를 해야 되고 잘 지켜졌나요? 네, 그런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보고하는 건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사후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여러 법제도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했다. 이 사후의 대책이라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흘러갔으면 좀 괜찮은데 사실 뭐 SK텔레콤 쪽에서도 죄송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뭐 죄송하다로 끝날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 부분이 제일 답답합니다, 진짜. 예. 이런 것들을 안 지킨 것 외에도 SK텔레콤의 사후 대응이 네. 그렇게 잘 되진 않았다를 보여주는 게 몇 가지 더 있긴 합니다. 뭐예요? 어떤 겁니까? 자산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만 있으면 사고 대응 매뉴얼을 미리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실제 모든 기관에서 이 정보 자산 분류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보 자산 분류? 네. 정보 자산 분류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는 그냥 정보라고 얘기하지만 이 정보에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 조금 중요한 정보, 그냥 일반적인 정보 이렇게 레벨이 다 다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옷장 정리하거나 물품 정리할 때 네. 제일 중요한 건 금고 같은 데 넣잖아요. 네. 조금 덜 중요한 건 그냥 뭐 옷장 같은 데 이렇게 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갑 네. 같은 거. 이렇듯이 데이터도 분류를 해서 이거는 조금 더 안전한 데 갖다 놓고 이거는 그 중간급 정도 되는데 놓고 아닌 거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에 갖다 놓고 이런 것들을 잘 분류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노출됐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한다라는 매뉴얼이 갖춰져 있어야 되는 거고요. 네. 그런데 SK텔레콤 보면 임시로 보관하는 서버 2대에서 기기 식별 번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이 얘기는 몰랐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분류가 안 돼 있을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냥 옷장에 다 넣어놨는데요. 싹 다. 그 옷장을 열어봤더니 모든 옷과 모든 귀중품이 그 안에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엉망진창이니까. 실제 해킹 사고가 발생했을 것 같은 의심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부터 지켜야죠. 그렇죠. 네. 엉망진창이니까. 우리가 분류를 해놓으면 집에 화재 사고가 났을 때 중요한 것부터 일단 갖고 나오잖아요. 네. 무슨 순위? 그래서 자산 분류, 정보 자산 분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맞네. 소액고 외양간을 고칠 때 외양간이라도 진짜 잘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회장의 사과도 좀 뒤늦었다는 비판도 많고 네, 맞네요.
그룹으로 보면 이게 그냥 보안 문제가 아니라 저희 국방이라고 생각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보안 문제를 넘어서 이것이 저희한테는 안보고 생명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